반갑습니다. 1타 강의의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단순하지만 정말 수익 내기 쉬운 기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론 많은 분들께서 쉽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혹은 나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느 날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시장만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러한 하락이, 하락에는 분명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한 하락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하락의 종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락의 종류. 자, 어떠한 하락은 기업의 악재가 나타나서 하락한 경우가 분명 있겠죠. 뭐 실적이 어닝이 쇼크가 나타났던가, 뭐 횡령 배임이 나타났던가,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아니면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단순 기업의 악재가 나타나서 하락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러한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그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들은 매도를 할 것이고, 그게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매도를 함에 있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매도 물량이 나타나니까.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락의 종류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냐면, 자,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자,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상승하려고 했으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최근에 잠잠하던 주가 상황 속에서 거래량을 실었다는 것은 뭡니까? 거래가 활발했다는 거죠. 자, 거래가 활발하면서 누군가는 계속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증가되고, 그죠? 이전보다 증가되고 나오는 매물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겠죠. 자, 주가 또한 상승. 자, 그러면 거래가 활발했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 또한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을 누가? 기관이나 개인은 제외하고요. 외인. 자, 물론 지금 현재 에코프로 상황으로 보나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이 주도하는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관이나 외인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나 외인이 거래량을 터뜨려가면서 주가 또한 상승을 시켰는데 갑자기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세가 일부 나타나면서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겠죠. 자, 이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키움 기준으로 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개인 수급이 나타나고요. 외인 수급이 나타나고요. 기관 수급이 나타나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분명 SK 하이닉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분명 이렇게 전고점으로 작용하던 구간을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날 그에 상응하는 거래량 또한 터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죠. 자, 근데 해당 시점이 언제입니까? 7월 28일, 7월 27일입니다. 자, 그럼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7월 28일 같은 경우 봤을 때, 자, 어떻습니까? 외인이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죠? 상승을 주도했고요. 기관 또한 일부 도와줬던 모습입니다. 그럼 7월 28일, 자, 봤을 때 외인이 또 크게 한번 들어왔고요. 해당 시점에. 들어왔고 기간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이 외인 같은 경우
7월 27일, 7월 28일 들어왔던 외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 해당 가격대에서 평균 단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이냐. 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해당 시점에도 물량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 단가 자체는 이 가격에 딱 맞춰지는 건 아닙니다. 해당 가격대에서 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가격대, 높은 가격대 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최근에 이 바닥 구간에서 위치하여 있었는데, 그죠? 바닥 구간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강한 물량이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하면 어떻다?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법이라는 것은 이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겠죠. 100%의 기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확률 높은 기법이 있을 뿐 100%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 둘씩 체크를 하면서 이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다.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어드렸고요. 자, 오늘장 시장이 밀리면서 추가적으로 약세가 나타났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장 개인 매수세가 소폭 들어왔으나 아직까지 외인들은 크게 물량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약세 21선 구간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짧게나마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이러한 기술적 포인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원익 IPX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죠?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습니다. 자, 언제 들어왔냐 봤을 때, 자, 보시면 기존에 전고점으로 위치하던 구간을 돌파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구간 저항 매물을 누군가 받아내면서 돌파가 나타났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동사 또한 주가가 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던 구간의 수급적인 주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수급적인 주체를 봤을 때 어떻죠? 그때 강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정고점 돌파 흐름이 나타났고 거래량이 실렸다. 자, 그 이후에 어떻죠? 그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긴 했으나 해당 물량을 상회한 정도가 나타났다? 아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다시금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짧게나마 단기적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대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 기존에 이 해당 고점, 정고점이었던 이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있죠. 자, 해당 가격대 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이란 종목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 심택이란 종목은 어떻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해당 가격대 하락 가격대까지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 구간에 위치하여 있죠. 자, 수급적인 측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어떻죠?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간 상승을 누가 주도했다? 이 기관이 주도했다. 물론 이전부터 기관은 매수가 유입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증가된 거래 대금을 봤을 때 7월 14일부터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7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물량을 늘려나가기 시작했는데 7월 14일이 언제냐 봤을 때 이봉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봉부터 해서 기간은 이 해당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가가 34,150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해당 시점에 유입됐던 기간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붙은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이러한 기간들이 차익 실현 혹은 뭐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기술적 반등 내에서
기술적 반등 내에서 기간보다 빠르게 또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저점 평균 단가가 단기 시점보다 낮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롭게 단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호텔시라든가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또한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시장 예상 대비 잘 나오거나 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강했던 시장 상황 속에서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은 어떻죠? 기관이나 외인이나 올리기에 부담 없다는 것입니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호텔신라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누가 주도했다라고 보여집니까? 기관과 외인이 어느 정도 주도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 밸류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눌렸을 때 충분하게 접근을 해본다면은 다시금이 정고점 돌파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뭐 볼까요? 영풍정밀이라는 기업도 볼까요? 자, 영풍정밀 또한 어느 정도 2차 전지 이슈와 좀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이 기업 또한 최근에 거래량을 한번 들어 올리면서 강한 상승가 나타났다는 것이겠고요. 자, 수급 주체를 봤을 때도 어떻죠? 외인과 기관이 나쁘지 않게 좀 많이 물량을 좀 매수했습니다. 어떨 때 상승 이후에 그리고 상승과 함께 조정을 받을 때 많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가격대가 내일 또한 추가적인 조정 혹은 오늘 종가로부터 해서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강하게 상승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또한 나쁘지 않게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바탕 단순하지만 정말 쉬운 기법을 기본으로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단기적인 수익이라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점차 올라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당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1타 주식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해당 영상 강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또한 다음 영상 또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